현재 배당금의 그거에 따라 배당금 그 발표하는 날짜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일어나요. 1년 차트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당금 주는 회사는 그게 딱 보여요. 그럼 내부자, 그럼 내가 알면 이번에 10% 정도 배당금 줄까 알면 내부 정보를 미리 알면 그래서 그게 내부 정보 괜히 그 증권가 사람들이 그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괜히 캐내려고 막 이렇게 쑤셔대는 게 괜히 쑤셔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소한 거 하나를 미리 캐치를 하잖아요. 배당금을 나중에 올해 장사를 잘 돼가지고 이제 이사진 회에서 배당금 한 10% 줘도 되겠는데 우리 출시 이게 주가가 10,000원인데 1,000원을 배당금 줘도 될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돼서 그러면 1,000원이죠. 배당금 90%죠. 그러면 내부자 정보를 이걸 알면 미리 10,000원짜리 사면 나중에 이제 12,000원, 3,000원까지 올 게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니라 바보들도 알아 그거를. 그러면 그 내부자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은 그걸 미리 사겠죠. 그래서 증권가에 있는 이게 기관 투자자이나 이게 펀드 이게 날고기는 사람들한테 이게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투자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어떻게든지 캐려고 막 이거 쑤셔대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 정보를 돈 주고도 사요 실질적으로. 그 정보 자체가 거래가 돼요. 바로 돈이잖아요. 그 정보를 미리 딴 사람들보다 한 템포다 반 템포만 그 정보를 미리 캐치를 해도 먼저 싸게 선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한 20-30% 수익을 무조건 내잖아. 그 정보만. 그래서 정보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부에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차단하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은 해볼겠네. 바보가 아니라 했으면 해볼겠지, 당연히.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볼겠죠. 이게 놔두면 배당금을 올해 장사 잘 돼서 10% 이상을 준다고 해봐.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미리 이제 예측해가지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러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기는 여기서 적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1년 차트를 분석하면 배당락이라는 게 바로 눈이 보여요. 배당락이 왜 보여요? 그리고 미리 이제 이게 주식을 보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과 이게 차트에 이게 일봉이나 일봉을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 일봉하고 거래량을 보면 이게 내부자나 뭔가 호재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는 게 그게 보여요. 이제 그걸 캐치해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 들어가요. 따라서 이제 주식을 매입해서 그걸 들어가죠. 뭔지는 모르는데 호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이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차트상에. 그래서 1년 차트 분석하고 1일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나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배당금을 많이 줄 거라고 감안하면 이게 어느 정도 주주총회가 이 정도에서 주주총회 이사진에서 이게 한번 거론이 될 것 같으면 이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사봐. 정보를 아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회사 이사야. 이사하고 상무하고 그 이사진급 이상이에요, 경영진. 배당금을 주면 주가가 20-30% 꽁충 튈 거는 걔도 이제 바보도 다 알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리 안 사는 거 바보지. 그러면 자기 명의로나 처자식 명의로 사잖아. 다 걸려요. 나중에 금융감독한테 끌려가, 이렇게. 그러면 안 사. 그럼 누구로 가냐? 다 일명 대포계좌라고 하죠. 다 차명의로 해서 일명 다 사놔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이 장사가 겁나 잘 돼서 배당금을 갖다가 한 20%를 준다고 해, 갑자기 20%를. 주가가 안 뛰어? 안 뛰게 안 뛸 수가 없어. 최하 30% 이상은 뛰게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갑자기 배당금 20%를 준다고 하면 안 뛸 수가 없어. 그러면 30%, 40% 무조건 뛰어. 내가 이 회사 이사진이야. 그럼 이 정보를 내가 알면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래서 내부 정보 이게 내부자 이게 뭐냐 이런 게 못 오게 돼 있는 거. 자기 주식 못 사게 돼 있는 거 원래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게. 근데 다 이게 뻔히 돈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나라도 해. 내가 이사하면 정보 아는데 차 명의라도 우리 회사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
미리 알았어. 그러면 10,000원짜리가 나중에 15,000원까지 뛸 게 너무나도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10,000원짜리가 50% 수익이 바로 내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저기 차명이라 가지고 투자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하면 바보지. 다 하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네 비비려고 이게 새 나가고 끈이 걸리면 나중에 금강원에 끌려가면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몰래 해먹어. 왜? 자기네들만 알고 이걸 해먹어야지. 그래야 이게 갑자기 급등을 안 해. 우리가 사놓을 때까지는 급등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외부로 새 나가잖아. 그럼 이사급들이나 경영진들이 못 해먹어. 왜? 외부에 예를 들어서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사들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10,000원에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사기도 전에 11,000원, 2,000원, 3,000원까지 막 급등을 해버려. 그럼 나중에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어,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철저히 비밀로 해요. 생각을 해봐요. 뻔히 이게 돈 버는 것 같아. 이게 보이는데. 직원들은 몰라. 직원들은 몰라요. 보통 이거는 최하 이사급 이상만 알 수 있는, 이사급 이상에서만 이게 그 회의에서만 이게 오고 가는 내용들이고, 부장급들은 철저하게 거기서 선을 그어요. 그런 정보를 몰라요, 부장급들은. 왜냐면 이게 외부로나 아니 회사 내부에서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사급 이상만 그걸 알지, 부장급은 아예 몰라요. 부장급들은. 그럼 나중에 그가 1년 분석을 하잖아. 그럼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 배당이 갑자기, 이게 보면 그런 회사도 있어요. 배당금을 갑자기 1년에 한 3%, 2%, 3%밖에 배당금을 이렇게 정기주등을 주던 회사가 갑자기 막 20%를 준대. 그 해에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러면 1년 차트 분석을 지나고 나면 1년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이미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네, 내부 정보자들이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자, 1년 분석을 하면 1년을 토막토막을 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1년이 아니라 그 봄, 여름, 가을 1분기에 400억 토막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매달 이제 분기별로 분석하면 그게 보여요. 그럼 보통 이 회사가 하면 그 내용이 언제 하냐면, 이제 2분기까지 보통 이게 3분기가 지나야 그게 거론이 되는데, 2분기 때 1월에서 6월 때까지 돈을 겁나게 벌었어요, 회사가. 돈을 겁나게 벌어서.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면 1분기, 2분기잖아요. 1분기하고 2분기가 돈을 겁나 이게 벌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그 1분기, 2분기가 한 5년치 벌 것 같다가 1분기, 2분기 딱 그 반분기 만에 상반기 만에 다 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회계 이제 실적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6월 달까지 겁나게 나와요. 그러면 올해는 20% 주가의 20%까지 이게 좀 10,000원인데 2,000원을 배당금을 줘도 돼야겠다고 딱 이렇게 회의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미 많이 벌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사진이 보통 이제 그러면 7월, 8월, 이제 6월 달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7월, 8월, 9월에 회사가 뭔 호재도 없는데 스물 막 거래량이 조심조심 이게 많이 하면서 스물 올라가요. 막 10,000원 했던 게 1,200원, 200원, 300원 쭉 때렸다가 한 300원까지 떴다가 500원, 600원 또 500원까지 떴다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때 이미 내부자 이들이 다 사고 있는 단계예요. 1년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 이거 보이는 경우예요. 이게 하루 사례예요. 1년을 대표적인 게 배당.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좀 그 1년 분석을 하면 그게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더 공개하면 제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 밥줄에 이거 쉽게 말하면 제 노하우가 너무 공개되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왜 1년 분석을 해야 하는지 이 배당 낙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알아요.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공개를 해버렸네요. 원래 조금만 공개를 하는데, 왜 저기 1년 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화두적인 내용을 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1년을 저기 그 모든 회계장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분석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년 분석하고 제가 봉 분석을 하는데 1년 분석하고 1년 분석하고 저기 뭐냐 봉 중에 일봉, 주봉, 월봉 있잖아요. 그러면 주봉 분석이 1년 차트 분석하고 연결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주봉 강의할 때 할게요. 1년 차트 분석하고 주봉 분석이 주봉이 일주일을 갖다 봉으로 만든 건데 51년이 52제요. 자, 저기 뭐냐 52 곱하기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을 하면 364일이 나와요. 365일이죠. 맞나? 그 1년을 갖다가 주로 해서 한 주로 해서 나눈 게 주봉이에요. 그럼 그 주봉이 52주에 1년이 이 52개의 모양을 1년 동안 보면 거기서도 이게 보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주봉 할 때 그건 해드리고요. 1년 분석은 마치 주봉 분석하고 이게 대입이 돼요. 그걸 먼저 아시고 나중에 제가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제가 이미 공개해서 안 될 영역까지 다 공개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제 대표적인 거 한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이 왜 일일 분석과 1년 분석을 해야 하는지 1년 분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1분기에서 1, 2, 3, 4분기를 왜 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